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 모든 것이 아름답게 물들 때 우리는 문득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낙엽이 쌓이듯 하나둘 쌓여온 경험과 깨달음들. 하지만 그 깨달음의 순간이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고 뭐든 빨리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 뒤돌아보니 그토록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조급함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5가지 인생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후회의 나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깨달았기에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돈보다 귀중한 것들이 있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겪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고 자녀들은 배고프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죠. 그 과정에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도 가족과의 시간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깊은 밤에 들어오는 생활이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지금 고생해서 돈을 모아두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때 포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주말 아침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아이들의 운동회, 배우자와의 데이트. 이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돈을 쓰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할 때도 지나치게 인색했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는 과하게 썼죠. 특히 자녀들에 대한 지출은 항상 감정적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갔지만 정작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여유만을 줬다가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다는 점입니다. 돈은 있지만 함께 즐길 사람이 없고 시간은 많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 관계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알았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언제든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갔고 남은 이들도 각자의 건강 문제로 만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손주들의 얼굴도 명절에나 겨우 볼 수 있게 되었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오히려 더 소홀히 대했던 것 같습니다. 퇴근 후의 피곤함을 핑계로 대화를 피했고 주말에도 각자의 일을 하느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죠. 이제 와서 보니 관계란 매일매일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도 같았습니다. 한 번 심었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정원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도
바로 찾아뵙지 못했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제대로 된 위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많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줄어들었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빠서 자주 연락조차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빈곤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 번째 진리,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무한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밤을 새워도 금방 회복되었고, 과로해도 하루만 자면 괜찮아졌죠. 그래서 건강관리는 항상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은퇴하고 나서 같은 말들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라고 말했고, 운동은 나이 들어서 천천히 시작해도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과로 경고가 와도 조금만 더 일하자며 무시했고, 정기검진도 바쁘니까 다음에라며 미뤘죠. 식사도 불규칙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거나, 야근할 때는 아예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커피와 담배로 버티면서 지금은 돈 벌 때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건강이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심각한 질병 앞에서 그동안 모아둔 돈이나 사회적 지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었다는 것을. 특히 안타까운 것은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쓰는 의료비가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이렇게 많은 고통과 비용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쓰는 돈은 끝이 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순식간에 바닥이 날 수 있죠. 더 비참한 것은 그 과정에서 가족들까지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밤낮으로 병간호를 해야 하는 배우자,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자녀들, 결국 건강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가꾸어야 하는 것이었다는 걸.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매일매일의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번째 진리, 배움을 멈춘 것이 실수였다. 나이 들어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움을 일찍 포기한 것입니다.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이제 실무 경험이 중요하지, 공부가 뭐가 필요해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포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어차피 써먹을 일도 없는데. 같은 생각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 여기며 배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고 식당 주문도 키오스크로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서야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배움이란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에 활력을 주고 우리의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악기를 배우는 것이 뇌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결국 배움이란 평생 이어져야 할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재산 중 90% 이상이 65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의 투자가 고레카와 겐조도 63세에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결코 배움의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 현재의 소중함을 몰랐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을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같은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죠.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나중이 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나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은퇴 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건강이 나빠져서 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크면 더 잘해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이 다 자랐을 때는 이미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나 관심이 필요 없는 독립된 성인이 되어 있었죠.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행복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 시간, 배우자와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 부모님과 함께했던 평범한 주말들, 그것들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이 쓴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으로 꼽은 것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한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다시 건강을 위해 모든 돈을 쓴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결국 어느 때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 글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정작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우리가 걸었던 것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건강을 잃고 성공을 위해 관계를 희생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고 있죠. 부디 우리의 깨달음이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코 리허설이 없는 단 한 번의 공연과도 같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며 문득 우리의 나이 듦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과 늙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80이 넘어서도 20살의 청년처럼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60도 되지 않아 이미 노인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 6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피부 관리나 외모 가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젊게 만드는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아침형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하루의 시작을 소중히 여깁니다. 늦잠을 자고 하루를 허둥지둥 시작하는 대신 일찍 일어나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아침 루틴입니다. 대부분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의 고요한 시간은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리는 그 시간은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평화로움을 선사합니다. 아침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만이 아닌 하루 전체의 리듬을 결정짓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면 자연스럽게 신체의 생체 시계가 깨어나고 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해집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100세 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규칙적인 아침 생활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새벽 4시부터 5시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침 시간을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으로 여기며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서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생체 리듬은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취침 시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되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0에서 15분씩 취침 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한 달 정도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활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취침 전 2시간은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의 불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기. 젊음을 유지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지속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는 단어에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노화를 늦추고 심장병과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산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을 촉진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오히려 해롭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량은 3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하는데 이는 적절한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걷기, 수영, 요가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근력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흔히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근력 운동이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지만 운동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시간과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습관, 젊음을 지키는 식생활.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한 진리가 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현명한 식생활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항산화 식품의 섭취입니다. 노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인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은 이러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 견과류 등이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꼭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선, 두부, 달걀, 콩류 등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장 건강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면역력과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효식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 등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량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소량씩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는 신진대사가 더욱 느려지기 때문에 늦은 시간의 과식은 비만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 중 식사량의 배분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체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하기. 젊음을 유지하는 네 번째 비결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7.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는 금연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더 큰 효과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항상 웃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낙관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나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죠. 이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제 늙어서, 나이 들어서는 뭘 해도 같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야말로 우리를 실제로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될 거야. 이런 자기 암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더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맑은 하늘을 본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좋은 사람을 만난 것 등 작은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이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100세 시대에 60대는 이제 중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습관,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 가지기. 젊음을 유지하는 5번째 비결은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반대로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최근 연구들은 평생 학습이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이 뇌의 인지 기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뇌의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뭘 배워?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76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해 83세에 개인전을 연 모제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평생 농부였던 그녀는 관절염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그림을 시작했고 결국 미국의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배움을 시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요리, 그림, 운동, 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재미에 푹 빠지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쇼핑을 하고 택시를 부르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독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설을 읽는 것은 상상력을 키우고 감정이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장르의 책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6번째 습관,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젊음을 유지하는 마지막 비결은 바로 관계의 진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75년간의 장기 연구 결과,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양질의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진리입니다. 수많은 지인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야말로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젊은이들을 멘토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6가지 습관, 이제 어떠신가요? 이는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러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여전히 설렘과 가능성으로 가득하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더 오래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이제는 60대, 70대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나이가 아닌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